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시 책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프린트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내용이 쉽진 않네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프린트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자, 처음부터 돌아가서요. 이제 지난 순환 때 안 본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1차 위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민법이 중요하니까 시간 나면 민법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은 수업 듣고 그냥 버티기. 다른 방법이 없어.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야 돼. 민법이 돼야 되거든요. 민법이. 모의고사 봐보시면 알 거야. 아마. 아, 이거 민법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46페이지부터고요. 46페이지가 그 앞에는 역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46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법이 법원과 그 구성 및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48페이지를 보시면 48페이지 48페이지까지 내용들은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49페이지 참고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보시면 되고 법령명 돼 있죠. 표가 있죠. 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법 그 이제 왼쪽에다가 국회가 만든 거 적어놔야 돼. 법은 국회가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국회가 만든 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돼 있는 거는요. 역시 왼쪽에다가 대통령이 만든 거. 이건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장이 만든 거.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만든 거. 만든 주체가 다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등록은 무시.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은 국회가 만든 거,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거, 시행규칙 국장이 만든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주된 시험 범위. 요 세 가지에서 23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 세 가지에서 23문제. 이렇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메인이. 그리고 밑에 성격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딱 한 번. 중요성이 떨어지죠. 그래도 한 번 살펴만 보면 양가로 1번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일반법 가로하고 기본법 적어놔야 돼요. 기본법 같은 말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일반법, 기본법 무슨 말이냐면 중개 보수가 궁금하대요. 뭘 보실 거야? 민법을 본다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 공인중개사법을 봐야지.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기본되니까 기본법 같은 말은 일반법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양가로 2번은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래요. 공인중개사법이. 그러니까 특별법은 그냥 되게 간단해. 법조문수 적은 놈이 그냥 특별법이에요. 민법은요 밑에다가 1000조. 법조문수가 1000개가 넘어가. 민법은. 상법은 800개 넘어가요. 장난 아니죠. 민법은 1000조 넘어가고 상법은 800조 넘어가고 법조문수가. 공인중개사법은요 51개밖에 안 돼요. 양이 적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법조문수가 적다. 특별법.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적용이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그렇게. 그래서 양가로 2번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가로하고 먼저 적용됨. 민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특별법. 그래서 양가로 1번, 2번은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이 된다. 기본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특별법. 먼저 적용되니까 특별법. 그렇게 넘겨보면 양가로 3번이 한 번 나왔던 거야. 양가로 3번이. 20년 전에 무려. 5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공법과 사법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법이래요. 가로하고
혼합법 적어놔요. 혼합법. 중간법, 혼합법 같은 말이거든요. 섞여 있대요. 공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 공법적인 것도 있고 사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이제 20년 전에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만 갖고 있다. X.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것도 같이 있다고. 국가가 하면 공법적인 거, 개인끼리 하면 사법적인 게 같이 들어있어서 중간법, 혼합법이다. 양가로 4번은 국내법이고 옆에다가 국제법 X, 국내법.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영어는 모르셔도 돼. 영어 X, 국제법 X, 영어 X. 혹시 뭐 내년부터 영어 추가된대 소문 들으셨나요? 헛소문이야. 헛소문. 깜짝 놀랐죠? 네. 분명히 그런 소문이 돌 거야. 여름쯤에는 분명히 돌아요. 내년부터는 영어 추가된대. 올해 꼭 붙어야 된대. 막 그렇게. 그런 것도 되게 부담스럽거든. X, 국내법이란 말이에요. 매년 돌고 있는 소문이에요. 헛소문. 벌써 소문 도는 건 있는데 올해 문제 어렵대. 소문 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아직 안 냈어. 그러니까 어려울지 쉬울지는 몰라요. 몰라. 헛소문이 다 헛소문. 그냥 하던 것만 하시면 돼 그냥. 예. 국내법이다. 국내법. 됐고 51페이지에서 재정 목적은 2번 나왔네요. 2번. 20회 때, 21회 때. 그러니까 21회 때를 마지막으로 안 나왔네요. 21회 때 한 지문 나온 거고 계속 안 나왔어요. 우리가 30회인데 10년 동안 나올 때가 한 번 됐는데 목적에서 키워드 3가지만 동그라미를 칠하시면 돼요. 거기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박스에서 맨 밑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가 키워드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그다음 그 중간에 있는 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이라 그랬죠. 오타라 그랬어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중개법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거기 맨 밑에 박스예요. 51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있잖아. 박스에서 파란색 공인중개사 업무 그 위에는 전문성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개업인데 중개업 오타.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 중개업 그 위에 경제 이렇게 3가지가 목적의 키워드예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업무. 첫 번째 목적은 외울 필요 없네.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두 번째 목적만 중개법이 아니라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경제 이바지 돼 있고 각각 유사한 것들을 X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옆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 X라고 적어놔야 돼. 맨 밑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옆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X.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 중개업무 X. 중개업무랑 중개업도 달라요. 중개업무가 아니라 중개업. 그리고 경제 옆에다가는 재산권 X. 경제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X라고 불러드린 건 예전에 있던 목적이에요.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개업, 그리고 경제 3가지만 목적. 다른 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얘도 그렇게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됐고 52페이지 자, 용어의 정의인데요. 한 문제가 나오죠. 옆에 기출된 거 보세요. 매년 나오네.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박스에 있는 이 정의를 외우셔야 되는데 힘들어. 이거 다 외워라. 못 외워. 우리는 3가지만 2, 3, 4 3가지가 짧으니까 3가지만 외울 거잖아요. 다른 거는 참고 2, 3, 4 3가지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3가지만 그러니까 옆에 53페이지에 있는 중개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중개도 이따가 중개업을 외우실 거지. 참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외울 것만 정확히 외우면 되겠다. 자, 53페이지에서 제목 중개 옆에다가 보수 X라고 적어놔야 되고 보수는 요건이 아니다. 중개는 이게 중개예요. 그냥 개념만.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 중개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 중개예요.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교환계약 체결하는 거 가서 도와주고 알선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개. 보수는 요건이 아니다. 돈을 안 받아도 된대요. 무상의 중개 허용. 무상의 중개. 그렇게 되고 넘겨보면 54페이지에서 중개를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54페이지에서 중개행위 성격인데 얘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중개행위와 중개가 99%, 98% 같은 말이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바꿔 쓸 수 있어. 중개행위 성격, 중개의 성격 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점이냐면 여기서 손해배상,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말이에요. 성격이니까. 나중에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나오면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나중에 이런 말이 보이면 그때만. 그거 아니면은 같은 말. 중개행위도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 그거예요. 중개랑 같은 말이에요. 98%나 2% 차이점이 저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저 말이 나오면 그때만. 그래서 양가로 1번 사실행위가 밑에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 번 나왔었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래요. 법률행위 X,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예요. 판례 밑에 보면 참고 있잖아요. 법률행위 있잖아. 법률행위가 아니라고요. 뭐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한대요.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도와주래.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해서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 그러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 근데 주의사항 양가로 1번에서 네 번째 줄 내려와 보면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이에요.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법률행위인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있다. 이게 모의고사에 잘 나오네. 중개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법률행위. 계약은 무조건 다 법률행위야. 거래계약 법률행위. 중개계약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 중개행위 사실행위. 중개 사실행위. 중개계약 법률행위. 더럽게 헷갈린다고. 계약은 법률행위. 뭐를 물어봤나를 잘 봐야 돼요. 중개를 물어봤다. 사실행위. 중개행위다. 사실행위. 중개계약이다. 법률행위. 그렇게. 그래서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다. 양가로 2번 내려와 보면 보조적 준비행위. 도와준대요. 제가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 보조가 도와준다는 의미고 보조적 행위고 독자적 행위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행위죠. 보조적은 도와준다는 의미고 독자적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옆에 양가로 4번 상행위. 여기 중요하죠. 최근 판례니까. 상행위 가로하고 계공은 상인 적어놔야죠. 상행위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계공은 상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하시는 분 이분은 상인 전문가예요. 상인. 판례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판례 있죠. 임차인이에요. 상가 임차인, 건물주, 임대인, 의리, 계공, 중개업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야, 나 상가짜리 좀 봐줘. 그렇게 할게. 상가 임대차 의뢰를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중개를 한 거죠. 중개를 해서 둘 사이에 상가 임대차를 체결을 시킨 거예요.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상가 임차 의뢰를 받고 중개해서 상가 임대차 체결시키고 일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돈 달라고 한 거야. 야, 돈 내놔.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돈을 못 주겠대. 중개 보수를 못 주겠대, 지금.
개공이 일을 끝낸 건데 중개보수를 못 주겠대요. 왜 그랬을까? 얘가 왜 그랬을까? 왜 돈을 안 준다 그랬을까요? 돈 얘기를 안 했거든. 돈 얘기를. 야, 나 상가짜리 좀 봐줘. 이렇게 했지. 일 끝나면 돈 줄게. 이 얘기를 안 한 거야. 뒤를 잘라버린 거지,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언제 돈 준다고 했냐. 그래갖고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개공이 중개한 건데 돈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아니, 개공이 중개한 건데 왜 돈을 안 주냐고. 판례가 주래요, 돈을. 왜냐하면 판례가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니까. 상인. 이게 물건 파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전문가란 의미예요. 그건 맞잖아.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는 맞잖아요. 상인. 그러니까 얘가 돈 얘기 안 했어도 돈 줄 거 생각하고 의뢰를 했다라는 거지.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니까. 동네 친구에게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말만 안 한 거지. 돈 줄 거 생각을 하고 의뢰를 했으니까 돈을 줘라 그거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다. 그래도 돈을 줘라 그거예요. 돈 얘기 안 했어도.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한 거니까. 그래서 개공이 상인이니까 이 중개가 상행위가 된 거예요. 중개 행위도 같은 말이니까 상행위고. 상인이 하는 게 상행위거든. 개공이 상인이잖아요. 하는 행동들 다 상행이다. 그래서 중개나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공이 상인이니까. 그렇게. 또 돈 얘기 안 했어도 돈을 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판례인데 얘가 돈을 안 받겠대. 이번에는. 지금은 돈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주는 건데 굳이 돈을 안 받겠대요. 돈 주는 거예요? 그때는 안 주는 거지. 무상이 중개가 되는 거예요. 무상이어도 중개는 되기 때문에. 근데 무상이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 규정은 싹 다 적용이 돼요. 확인 설명 의무, 뭐 손해배상 책임 그런 거 다 적용이 돼요. 개공은 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상이어도 돈을 안 받아도 의무 책임은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전문가라서 좀 안 좋은 점. 일단 결론은 개공은 상인, 그래서 중개는 상행이다. 이렇게요. 밑에 파란색 3번은 중개의 종류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요. 뭐가 나왔냐면 쭉 넘어가서 57페이지 57페이지에서 뭐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이 있는데 양가로 4번은 너무 쉬워요. 이거 나오면 안 틀려 아무도. 단독 중개는 개공이 1명, 공동 중개는 2명 이상. 누가 틀려 이거를. 개공 몇 명인지 세면 되는데. 그죠? 양가로 5번은 자, 공인중개랑 사중개가 있네요. 양가로 5번 57페이지에서. 공인중개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중개예요. 법에 근거가 있는 거. 공인중개사 법에 근거 있잖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중개가 공인중개예요. 사중개는요. 일반인이 하는 중개예요. 동그라미 2번 사중개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허용 적어놔야 돼. 사중개 밑에다가 허용. 불법이 아니에요. 허용된대. 이따 나오지만 사중개, 일반인이 중개하는 게 괜찮대. 허용된다. 사중개는 허용. 사중개는 그것만. 우리가 배우는 건 공인중개,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게 원칙이고 우리가 배우는 건데 사중개도 허용된다. 그렇게만. 뭐 국내 중개, 국제 중개 당연히 의미가 없고 넘기시면 58페이지에서 양가로 7번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양가로 7번이 일방중개, 쌍방중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일방중개 옆에다가 허용. 동그라미 2번 쌍방중개 옆에다가 허용. 자, 일방중개 이거네요. 일방중개. 자, 지금 임차인만 의뢰를 했잖아요. 임대인이 의뢰 안 했대. 상관이 없다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가 되는 거고 그게 일방중개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양쪽으로 의뢰가 있는 게 쌍방의뢰. 당연히 괜찮죠. 근데 한쪽만 의뢰가 있어도 괜찮대요. 일방중개는 한쪽만 의뢰가 있는 거 괜찮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밑에 판례가 그거죠. 일방중개가 중개가 되는가? 된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의뢰받고 양타 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둘 다 허용되고 있다는 거. 일방중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밑에 뭐 중개의 유형 나오는데 정리가 되는 것 뿐이고요. 별 의미가 없고 59페이지에서 4번에 중개와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칸에 위임이 있어요. 위임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 나머지는 개무시 안 나와. 우린 위임만. 59페이지에서 중개와 구별할 개념 위임. 위임은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허준 적어놔요. 위임 밑에다가 허준. 동의보감 허준. 아시나? 동의보감. 구함 허준 선생님. 옛날에 정광열이 나왔었고 드라마에 김주옥도 죽은 김주옥도 한번 했었어요. 허준이야. 의료계약이 위임이거든요. 의사랑 환자랑 체결하는 의료계약이 위임이다. 그럼 의사 그러면 허준 떠오르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위임은 허준. 의료계약이 위임이니까. 허준이니까 신뢰관계가 있고 위임 보세요. 신뢰관계 기초로. 그리고 무상이 원칙이잖아. 위임은. 허준 돈을 안 받았거든요. 허준 마지막 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허준이 초가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굉장히 못 살았어. 구암 허준 선생님이 초가집에서 무상으로 공짜로 치료해 주니까. 그렇게. 그래서 위임은 허준이니까 신뢰관계가 있다. 그리고 무상 공짜로 치료했다. 근데 중개는 뭐냐면 우리랑 개공이랑 중개 의뢰인 사이에요. 신뢰관계 없잖아요. 보세요. 신뢰관계가 있어 둘 사이에 없잖아. 돈 안 주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돈 받을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상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무상이 원칙은 아닌 거죠. 우리 돈 받을 거잖아. 돈 받는 게 원칙이고 무상도 괜찮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위임은 그냥 무상이 원칙이라고. 위임은. 허준이니까 무상. 그렇게. 바꿔치기에서 두 번이니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만. 위임은 뭐다? 허준. 딱 적어놓으면 끝. 나머지는 개무시하고. 그렇게. 5번 중개대상 권리는 중개대상 물을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공부하면 되고 중개대상 물을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자, 이제 61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는 별표 외우셔야 돼. 공인중개사 외우셔야 되고 우리는 62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 중기업을 별표 치라고 중기업을 먼저 외울 거예요. 중기업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중기업은. 우리가 하려는 게 중기업인데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62페이지에서 중기업 별표 이런 거죠. 중기업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중기업.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 괜히 막 끼어들면 안 돼요. 자, 질문. 다른 사람 의뢰가 꼭 쌍방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중개랑 차이점. 돈을 꼭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업으로는 계속적, 반복적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하는 거.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겉모습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건데 돈 벌 목적으로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주민들 복지 차원으로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해도. 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적, 반복적 여러 번 하는 건데 돈 벌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경우죠. 이제 중개를 한 번 했대요. 자, 중개를 한 번 했으면 업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중개를 한 번 했더라도 나눠봐요. 한 번 했는데 간판을 걸고 한 번 했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무소 갖추고 사무소 간판이 걸려 있대요. 근데 한 번 한 거야. 그럼 겉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계속 할 것처럼 보이잖아. 객관적 판단이니까. 겉모습에서 간판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업으로 한 거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있대요. 우연한 기회에. 이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닌 거다. 중개업이 아니다. 판례. 어쩌다가 그냥 한번 하게 된 거는 판례고, 요것도 판례가 있죠. 받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받지 않았대요. 판례를 잘 봐야 돼. 요구했고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요 상태 중개업일까요? 아니죠. 돈을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받지는 않았잖아. 요구 약속만 했지. 중개업은 아니다. 안 받았으니까. 보수가 요건이 단돈 100원이라도 받았어야 돼. 무조건. 중개는 무상히 중개가 되는데, 자,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말이 가능할지. 무상히 중개업 이런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상히 중개업 그런 말은 불가능하죠. 아니, 돈을 안 받았는데 무상인데 중개업이 된다. 있을 수가 없다고. 무상히 중개는 되지만, 그래서 보수가 차이점이에요. 중개랑 중개업이. 그리고 두 번째, 중개랑 중개업이 두 번째 차이점은 개공 아닌 자, 일반인. 개공 아닌 자는 일반인을 말해요. 일반인이 중개를 했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일반인이 중개하는 거 괜찮대요. 자, 이게 뭐였을까? 아까 사중개. 일반인이 중개했대요. 사중개 아까 뭐라고 적어놨어? 허용 적어놨잖아. 괜찮다고. 일반인이 중개하는 거 괜찮아요. 뭐가 안 되냐면 중개업이 안 돼. 일반인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3학년 3반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죠.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다.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어서 처벌되게 돼요. 일반인이 중개하는 건 괜찮은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된다.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중개랑 중개업은. 중개까지는 괜찮대. 사중개 허용. 뭐가 안 된다? 중개업.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럼 무등록 중개업 처벌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 어쩌다가 한 번 중개를 했대. 일반인이. 그럼 그 일반인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다. OX. X. 왜?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벌이 안 되는 거지. 일반인이 중개업 했어야 처벌되는 거지.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그럼 또 일반인이 돈을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는데 걸린 거야. 돈 안 받고 요구 약속한 상태에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그것도 X. 요구 약속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무죄. 처벌되지 않는다고. 중개업을 했어야만 처벌되는 거고. 근데 이런 판례가 있었죠. 일반인이 주로 뭐를 했냐면 컨설팅. 일반인이 컨설팅업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담. 컨설팅 업자. 근데 부수에서 중개업을 했던 거죠. 꼽사리 껴서. 이 사람은 컨설팅 업자였어요. 중개업은 꼽사리 껴서 했어. 근데 어쨌거나 보세요. 일반인이 지금 뭐 했어요? 중개업 했잖아. 그래서 야, 너 무등록 중개업이야. 일반인이 중개업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야.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일반인이 중개업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맞다. 부수에서 했어도 중개업이 돼요. 주로 해도 중개업이고 부수해도 중개업이에요. 요건만 갖추면.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에요. 일반인이 부수해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이 대놓고 막 주로 중개업해 이런 분 있어요? 없어. 바로 걸릴 텐데 등신이야 뭐야 그렇게 안 해. 일반인이 중개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꼽사리 껴서 살짝 한다고. 그렇죠? 그런 거 다 중개업이 된단 말이에요. 주로 하나 부수로 하나 상관이 없다. 그럼 다른 거 질문. 일반인이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에 꼽사리 껴서 중개업했대요.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부수해서 했다.
해도 중개업이 된다고. 컨설팅에 부수해도 중개업,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도 중개업,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중개업 관련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떻게 나냐면 토지만 취급한대요. 이 사람이 다른 건 전혀 관심 없고 나는 토지만 할 거야. 토지만 중개해 줄 거야. 자,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토지만 취급하겠대. 다른 거 안 하고. 그래도 중개업이 돼요. 토지 전문 중개업. 상가만 하겠다. 상관없잖아요. 나 분양권만 할 거야. 괜찮다고. 이렇게 중개 대상물을 특정해서 그것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거예요. 자, 62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 중개업, 동그라미 1번 중개업이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하는 거다.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우연한 기회에 1회 했대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하니까. 항상 우리는 객관적 판단하거든요.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였다든지 부동산 중개 관련된 전단지 살포 같은 광고 행위를 하였다면 중개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중개행위를 계속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더라도 이런 건 업으로 한 거다 그거죠. 사무소를 갖췄대요. 사무소 갖추고 아니면 계속하려고 막 광고하고 있어 얘가. 그러면 그거 한 번 했을 때 걸린 거지 그냥. 계속할 생각인 거잖아. 객관적 판단이니까.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객관적 판단, 항상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고.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아까 61페이지 앞 페이지에 있던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62페이지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우셔야 돼. 중개업은 제가 하도 막 외우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시더라고. 한 6월달 되면은 그냥 외우시더라고.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시험장에서도 얘네들이 진짜 더럽게 헷갈려.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같은 말은 아닌 거죠. 다른 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개공,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용어의 정의는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제발 토를 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주저리 앞에 자격, 아니면 자격, 주저리 다 틀려. X. 아니면 주저리 등록, 주저리 다 틀려. X. 다 틀려. 토를 달면 안 돼. 그냥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만. 짧은데 잘 안 된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맞나? 공인중개사 수석을 하고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X. 그럼 1년에 한 명밖에 안 나와? 아니잖아. 그냥 자격 취득한 자 그렇게. 아니면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만. 개공.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것도 X.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것도 X. 등록한 자. 누구 때문에? 부칙상 개공.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1989년 이전부터 중개업했던 분들이 있죠. 응팔 시절부터 89년 이전부터. 이분들은 자격이 없는데 등록은 되어 있어요. 89년 이전부터 했거든. 그때는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새롭게 등장은 안 돼요. 옛날에 했던 분들이 그냥 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다 그만두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득권 보호로 그냥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도 개공,
등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X, 등록한 공인중개사 X, 등록한 자. 그럼 질문.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데, 물론 다른 말이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바로 가서 중개업을 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시험 붙고선 바로 중개업하면 어떻게 돼요? 무등록 중개업. 이리로 가는 거. 시험 붙고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개공 아닌 자, 일반인, 공인중개사도 바로 중개업 안 된다. 등록하면 개공이니까 중개업할 수 있다. 야, 이런 큰 차이가 있네. 중개업할 수 있고 중개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면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니까. 순서가 이제 중개업하는 순서가 일단 시험을 붙고 그리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거다. 시험 붙고 바로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 등록이란 절차를 거쳐야 돼서 다음 주에 그 등록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요. 자, 책을 보세요. 61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61페이지 공인중개사 61페이지 공인중개사라면 첫 번째 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만 돼 있어.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외국 X라고 적어놔야죠. 여러 번 나왔네? 외국에서 자격증 따왔대요.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국, 코리아에서 시험 붙어야 돼. 한국에서 자격 취득한 자. 한국에서. 외국이 아니라 외국 X. 그거 주의하고. 그리고 넘겨보면 62페이지에서 파란색 4번 개공. 개공도 옆에 적어놔야 돼. 개공도 옆에. 뭐라고 주냐면 외국 X. 역시 한국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외국에서 등록하면 안 돼. 공인중개사나 기업공인중개사는 다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되고 한국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여기 있다. 등록한 자. 이렇게만. 등록한 공인중개사 X. 등록한 자. 토를 달면 안 된다. 토를 달면. 양가로 2번 종별은 종류와 같은 말이에요. 종별, 종류. 세 가지인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개공, 그러니까 등록한 자, 종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나왔네. 부칙상 개공.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세 번째는 법인인 개공. 어떻게 한 거냐면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한 자 개공. 시험 붙어서 등록한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냥 등록이 되어 있는 분. 89년 이전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은 등록한 자 개공.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종별이 종류. 등록이 있는 사람 크게 세 가지. 부칙상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은 등록이 있는 거다. 등록이. 개공이니까 등록한 자니까. 그렇게. 그래서 필수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그리고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그리고 개공, 등록한 자. 그렇게만. 세 가지는 필수로 제발 외우자. 넘겨보면 64페이지에서 이제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파란색 박스 5번 소공, 65페이지 파란색 박스 6번 중개보조원. 둘은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 얘네들은 참고예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필수로 막 다 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그냥 설명을 드려보는 거야. 그냥 참고. 이렇게 되죠. 고용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고용인 단순 직원이에요. 직원을 고용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고용인.
종류가 두 가지. 소공, 얘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직원. 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계공 밑에 소속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계공의 소속. 마찬가지 계공의 소속. 무슨 말? 직원. 소속은 직원이란 얘기예요. 중개보조원도 직원이니까 소속. 계공이 사장님, 사장님 밑에 직원, 사장님 밑에 직원. 차이점은 자격증 있는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 자, 자격증 있는 직원이래요. 자격증이 있대요. 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중개 업무. 계약서 쓰는 거 할 수 있어요. 보조도 할 수 있고. 얘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직원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직원이니까 보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보조시키면 해야지, 직원이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 못하고 직원에 불과하니까 보조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보조 업무 종류 두 가지. 법에 나와 있는 거, 현장 안내, 길 안내를 하는 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만. 설명하는 건 못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 그리고 일반 서무, 서류 정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보조 업무,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이다, 뭐 확인 설명이다,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이 두 가지가 보조 업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그리고 법인은 이런 구조예요. 법인은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대표자 아래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 있고요, 사원이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있고요, 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지. 사원, 직원인가요? 우리 사원 그럼 누가 떠올라? 직원 떠오르잖아. 직원. 근데 법에서는 사원이 뭐다? 이사급, 이사. 직원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용인. 여기. 사원은 높은 사람, 이사급. 임원은 당연히 높은 사람, 이사급이 떠올라요. 근데 사원도 마찬가지, 이사급. 이 사람들은 이사급. 자, 법인에서 이사급이, 직책이 높은 이사급이 전원 다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어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도 있을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고용인이 있죠. 직원이.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직원. 얘는 뭐다? 고용인, 직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 직책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사급 높은 사람, 고용인, 직원. 그리고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 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죠? 필수가 아니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법인은 고용인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법인인데? 근데 아니에요. 고용인 없어도 돼. 고용인이 없으면 이사급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사급은 필수거든. 그래서 법인도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다. 고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고용인은 능력 것이야.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법인은 반드시 한 명 이상 고용인을 고용해야 한다. X. 법인도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다.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법조문은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을, 얘를 어디에? 소공에,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된다.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 이사급들 다 포함이 아니라. 자, 질문. 얘가 포함된대요. 포함.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여기 포함된대. 그러면 포함되니까 직책이 고용인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맞아요?
얘 직책이 고용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이사급도 되고 고용인도 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X 그것도 아니야. 얘의 직책은 계속 이사급이에요. 직책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왜 포함시켰냐면요.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야. 얘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계약서 쓸 수 있어. 얘가 하는 일을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만 포함이에요. 얘는 계약서 못 써요. 자격증이 없잖아. 이사급이지만.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일이 똑같다 그거야. 자격증 있는 이사급 소공에 포함.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중요한 키워드만 한 가지씩 딱딱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 소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이 포함된다는 거.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러면 중개보조원에서는 뭐가 키워드예요? 이거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잖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각각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만 딱딱 보고 넘어가면 된다고. 왜? 외울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를 외우시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중개업,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개공, 등록한 자, 그 세 가지 외울 거고 얘네들은 필수가 아니었으니까 키워드만 잘 보자. 소공에서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포함,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리고 키워드를. 그래서 64페이지 파란색 5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여기에는 중개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제외한다. X. 포함된다.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 포함된다. 제외한다. X.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그 키워드 잘 보고. 65페이지. 중개보조원에서는 키워드 동그라미 칠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키워드.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보조만 해야죠. 맨 옆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그라미,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동그라미. 중개보조는 그 두 가지 키워드만 잘 봐두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고. 그러니까 보조만 해야 되는데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보조 업무다. 그렇게만 보시고 됐고.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중개대상 물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